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는 40대 남자입니다. 저의 일상은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내의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 저는 완전히 페인처럼 살았네요. 제가 겪은 이 일, 여러분에게 천천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또 아주 못하는 편은 아니어서 서울 중위권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중견 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경력을 쌓아서 대기업으로 이직을 할 계획이었죠. 제가 꿈꾸던 기업은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말마다 영어학원을 다니면서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게 됐죠. 학원 수업 후에 스터디도 같이 하게 되면서 우리는 점점 친해졌고 같은 회사원이라 더 가까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 대기업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는 그녀가 왜 영어 공부를 하는지 저는 궁금했어요. 물어보니까 그녀는 외국계 기업을 꿈꾼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멋져 보였어요. 저는 단순히 연봉만 보고 대기업을 꿈꿨는데 그녀는 진정으로 원하는 꿈이 있어 보였거든요. 어느 정도의 동경심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어요. 저와 동갑인 그녀 또한 저에게 호감이 있어 보였어요. 결국 연애에는 성공했지만 이직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너무 훌륭한 아내를 얻었으니까요. 저희는 1년 정도 만나고 서로 나이가 있었던지라 조금씩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내를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그에 반해 아내의 부모님은 해외에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 직전에 귀국하시자마자 급히 상견례를 하고 식을 올렸네요. 미국에서 큰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신다고 하셔서 매우 바쁘신가 보더라고요. 식을 올리고 난 후에 바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워커홀릭인 건 아내가 부모님을 닮았구나 생각했습니다. 제 아내도 정말로 일에 매달려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역시 대기업은 경쟁이 심해서 그런지 스트레스도 받아가면서 야근도 하고 주말 근무도 하더라고요. 그에 반해 제가 다닌 회사는 공무원으로 의심받을 만큼 칼퇴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회사가 다니기에는 더 편했죠. 하지만 연봉에서 우리 둘은 큰 차이가 났습니다. 아내가 저보다 훨씬 많았죠. 기본급만 따지면 비슷비슷하지만 아내의 인센티브를 합하면 저의 2배가 되더라고요. 솔직히 자격지심이 좀 들기도 했지만 좋았습니다. 혼자서 제 연봉으로 먹고 살기에는 아무래도 빠듯했을 테니까요. 저녁에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원래도 혼자 자취하면서 집이 깨끗한 게 좋아서 집안일을 미루지 않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야식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야근 후 돌아온 아내와 맥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저는 제일 행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때 긴장이 탁 풀리면서 하루 중에 제일 편한 시간이었거든요. 해외 영어 부서였던 아내는 낮과 밤이 따로 없었습니다. 해외를 상대로 일을 하니까 밤중에도 전화가 걸려오곤 했어요. 그때마다 한숨을 푹 쉬면서 서재로 가서 일을 처리하고 오는 아내의 모습이 정말 애잔하더라고요. 아내는 해외 출장도 잦은 편이었어요. 한 번 갈 때마다 짧으면 1주, 길면 2주씩 있다가 오는데 계산해보면 은근히 우리가 떨어져 있는 시간이 꽤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슬슬 아기를 가지고 싶은데 같이 있는 시간조차 이렇게 부족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내는 일이 더 우선인 것 같더라고요. 이번 또한 해외 출장을 다녀온다고 하더라고요. 10일 정도 있다가 온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어차피 회사 쉬는 날이라 저는 아내를 공항까지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공항에서는 회사 사람들과 만나서 가야 한다며 먼저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잘 갔다 오라고 한 뒤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니 적적하더라고요. 능력 있고 돈 잘 버는 아내도 물론 좋지만 같이 취미 활동도 하고 집에서 같이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면 또 얼마나 좋았을까 싶더라고요. 제 욕심이겠죠. 그날 저는 혼자 치킨 한 마리 시켜놓고 TV를 보다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곤히 잠들었다가 갑자기 누가 현관문을 노크하는 바람에 잠이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더라고요. 여태껏 누가 새벽에 집 문을 두들긴 적이 없었는데 누굴까 싶어서 현관문 화면을 봤어요. 저는 바로 굳어버렸습니다. 어떤 한 남자와 그 옆에 제 아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 해외 출장을 간 아내가 왜 저기서 저러고 있을까 싶어서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잠옷바람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내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그 남자는 제 몸을 막아섰어요. 덩치가 큰 남자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대체 뭔 상황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황당한 표정의 저에게 먼저 말을 건네더라고요. 이 여자 당신 아내 맞죠? 당신 누굽니까? 이 여자랑 나랑 계산할 게 좀 있는데 나한테 8억을 줘야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이 대신 좀 줘야겠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는 제 아내가 사채를 썼거나 납치를 당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일단 아내를 안전하게 집에 들여놓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의 몸을 밀치고 아내를 잡았습니다. 그 남자 또한 순식간에 제 몸을 잡더라고요. 저는 아내를 붙잡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고 말을 해달라고 소리를 쳤어요. 하지만 아내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답답했죠. 남자는 아내에 대해서 폭로할 게 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결국 저희 셋은 거실에서 삼자 대면을 하게 됐어요. 그 남자가 하는 말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 아내를 얼마나 안다고 생각합니까? 그 남자는 제가 모르는 아내의 모습을 다 안다고 말하더군요. 남자는 아내의 신분, 그러니까 대기업 회사원이라는 것도, 부모가 해외에서 프랜차이즈를 한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같이 살고 있는 건 바로 난데 다른 남자에게 아내의 실체를 듣게 되다뇨. 저는 아내를 쳐다봤어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울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에게 물었어요. 그럼 당신은 누군데요? 이 여자랑 만난 후부터 쭉 휘둘린 사람입니다. 남편이랑 이혼하고 오겠다고 나랑 결혼한다면서 그걸 빌미로 저한테 8억을 뜯어갔고요. 그런데 약속한 날이 다가와도 이혼을 할 기미도 안 보이고 억울하고 열받아서 돈이라도 되돌려 받아야겠다 싶어 이렇게 왔습니다. 아내가 여태껏 벌어왔던 연봉은 알고 보니까 이 남자에게서 나온 것이었어요. 결혼을 빌미로 남자에게 돈을 요구했던 거죠. 정말 하늘이 노랗게 된다는 말을 실감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8억을 기한 내에 갚지 않으면 아내를 인터넷에 폭로하고 사기죄로 고소할 거라고 엄포를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내와 저는 말없이 한동안 가만히 있었네요. 뭘 어떻게 물어야 할지, 물어도 돌아오는 대답이 무서워서 저는 용기 없이 땅만 보고 있었네요. 어렵게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 남자가 하는 말 사실이야? 나 좀 믿어줘. 내일 당장 회사에 전화해서 당신 이름 있는지 알아낸다. 미안해.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었어. 솔직히 당신도 내가 대기업 다닌다고 안 했으면 나를 쳐다봐줬을 것 같아? 그렇다고 이따위로 돈을 벌어? 다 말하려고 했어. 오늘 그 남자랑 그만 만나자고 하고 집에 돌아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려고 했다고. 저는 길게 한숨을 쉬었고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렵게 살아온 날들을 숨기고 커리어 우먼처럼 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고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는 것보다 애인을 만나면서 받는 돈이 더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에 맞들려서 돈 많은 애인을 만나면서 회사원 행세를 했던 거였죠. 그러던 중에 저를 만나서 사랑이라는 걸 처음 느꼈답니다. 애인의 돈도
사랑도 모두 포기할 수 없었던 아내는 결국 애인 몰래 결혼을 감행했고, 이 사실은 금방 애인에게 들켜버리고 아내는 애인을 타이르며 곧 이혼을 하고 돌아가겠다 말하면서 결혼 자금을 또 빼돌리고, 시간이 지나도 이혼을 하지 않자 화가 난 애인은 결국 폭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는 이야기를 마친 후에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염치 없지만 한 번만 나 용서해줘. 날 속인 게 용서가 안 돼. 내가 이제 정말 진실되게 잘할게. 그럼 그 8억은 어떻게 할 건데? 같이 갚아나가면 되지 않을까? 우리 둘이잖아.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탁자 위에 있는 시계를 던져서 깼습니다. 화가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나더라고요. 어쩌다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절망적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가장 사랑했고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고 농락을 당했다는 기분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여태껏 출근을 하고 해외 출장을 가고 주말 근무, 야근을 할 동안 모두 그놈과 같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완전 두 집 살림입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내를 집에서 하염없이 기다렸던 거죠. 저는 일단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생각할 시간을 주면 자신을 떠날 것 같다면서 두렵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머리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짐을 싸고 회사 근처에 있는 호텔에 투숙하면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잘 안 잡히더라고요. 동료들 모두 제 얼굴을 보면서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몸이 안 좋다고 둘러댔죠. 혼자 있으면서 입장을 바꿔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만약 아내의 입장이라면 과연 애인에게 돈을 받아가면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사람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게 저는 제일 사악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곱씹어 생각할수록 아내가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가 벌어주는 돈을 함께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놈이 갖다 바친 돈을 같이 쓴 공범이 된 셈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연락해서 갈라서자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그것만은 안 된다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부부간에 깨진 신뢰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울다가 갑자기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자기가 벌어다 준 돈 같이 쓴 거는 당신 아니냐면서요. 그리고 돈을 다시 내놓으랍니다. 저는 법적으로 문의해본 뒤에 제가 상환해야 할 돈이 있다면 충분히 다시 되돌려줄 의향이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살면서 변호사를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혼과 더불어서 아내의 사기 결혼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참 많이 바빠졌네요. 다행히도 좋은 변호사를 만나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누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는 충격에 휩싸이더니 이제는 저를 위로해 주시기까지 합니다. 완벽한 줄로만 알았던 아내의 충격적인 진실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을 믿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만나도 이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참 울적한 요즘입니다. 저는 차라리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년 후쯤으로요. 그렇다면 이 일이 조금은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을 겪어서 그런지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네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말 정말 이번 기회에 확실히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지옥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